안녕하세요. 호기심과 흥미진진한 태도로 계속 발전하고 싶은 개발자 강유진입니다. 오늘은 스프링에서 특정 작업을 자동으로 일정한 주기로 실행하는 방법, 즉 스케줄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 영상의 목표는 스케줄러의 개념을 이해하고 어노테이션 스케줄들을 활용해 일정한 간격으로 실행되는 작업을 직접 구현해 보는 것입니다. 나아가 어노테이션 스케줄드의 종류, 실습을 통한 이해, 스프링 스케줄러의 한계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때 HTTP와 무상태의 개념에 관한 설명은 제 앞선 영상들에서 다뤄본 적이 있으니 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뜨는 이 영상들을 봐주시면 해당 영상의 내용을 이해하기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발할 때 특정 작업을 주기적으로 실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자정에 데이터 백업을 한다던가 일정 시간마다 API로 호출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크롤링하는 경우 또는 서버의 로그 파일을 정리하는 작업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업을 개발할 때 매번 직접 실행해줘야 한다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리고 또 어쩌면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다는 위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HTTP는 stateless, 무상태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받으면 서버는 그 상태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요청이 끝나면 연결이 끊어지는 구조죠.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받으면 그걸로 끝. 서버는 클라이언트의 상태를 계속 기억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10초마다 서버에 데이터를 요청한다고 해볼게요. 하지만 HTTP 요청은 한번 끝나면 연결이 끊어지기 때문에 서버는 이전에 요청이 있었는지 자체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서버가 지속적으로 특정 작업을 수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스케줄러입니다. 스케줄러를 사용하면 특정 주기에 맞춰 원하는 작업을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초마다 특정 작업을 실행하게 하거나 매일 특정 시간에 실행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특정 주기에 맞춰 자동으로 실행되는 작업을 등록할 수 있고 한번 설정하면 서버가 알아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매번 직접 실행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작업이 반복 실행되는 거죠. 그럼 이제 스프링에서 제공하는 어노테이션 스케줄들을 활용해서 어떤 방식으로 스케줄러를 설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스프링 공식 사이트고요. 스프링 스케줄러에 대한 설명이 아주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영어 싫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렇게 번역본도 가졌습니다. 이 공식 문서를 찬찬히 읽어가다 보면은 스프링 스케줄러의 적용법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먼저 어플리케이션 클래스에 두 가지의 어노테이션을 달아줘야 합니다. 이렇게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 어노테이션과 enable scheduling 이라는 어노테이션을 달아줘야 되는데요.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여기에 적혀 있는 것처럼 아래 세 가지 어노테이션의 기능들을 모두 추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예약된 작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고 이렇게 클래스 메서드 위에 어노테이션을 달아줘야 됩니다. 컴포넌트를 클래스 위에 어노테이션을 달아주고 이제 저 스케줄링이 필요한 메서드 위에 스케줄드라는 어노테이션을 달아줍니다. 이때 어노테이션 스케줄드의 동작 방식은 픽시드 레이트, 픽시드 딜레이, 그리고 크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픽시드 라이트는 고정 주기 실행으로 이전 작업이 끝났든 안 끝났든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실행되는 옵션이고요. 픽시드 딜레이는 이전 작업이 끝난 후 일정 시간을 기다렸다가 이제 다시 실행되는 동작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론은
크롬 표현식을 사용해서 특정 시간, 요일, 날짜에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스프링 스케줄링에 대해 공부하면서 노션에 정리한 것을 캡처해 온 건데요. 먼저 픽시드 레이트는 5초를 주기로 실행된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고요. 다음으로 픽시드 딜레이는 작업이 실행됐고 그 작업이 끝난 후 일정 시간, 여기에서는 5초로 설정해 줬기 때문에 5초가 더 지난 뒤 다시 실행하고 이러한 로직을 반복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크론은 크론 표현식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이렇게 여기 예시에서는 매 1분마다 실행이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롬 표현식이 생소한 분들을 위해 잠시 설명하고 가자면 좀 전에 이 표현식은 매 1분마다 반복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제일 앞부터 초, 분, 시, 일, 월, 요일을 뜻한다고 보면 되고요. 값은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특정 숫자 또는 기호에 대해 맞춰서 기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물음표 슬래시 L 이런 거는 이 아래에 적힌 것처럼 특정한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물음표 같은 경우는 특정한 값이 필요 없을 때 사용하는 거고 슬래시는 간격.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초, 분, 시, 일, 월, 요일 순이니까 초에서 매 5초마다 실행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L은 마지막 날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 분, 시, 일 매월 마지막 날 12시 정오에 실행된다. 요일은 상관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제를 좀 살펴보자면 여기에서는 초분시는 000이니까 0시 0분 0초겠죠. 그리고 1, 월, 요일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매일 자정에 실행되게 해달라 이거고 이거는 두 번째의 경우는 초가 0, 분이 이게 슬래시가 뭐라 했죠? 간격을 의미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매 10분마다 이제 나머지는 상관없고 이 요일은 상관없고 나머지는 언제든 다 포함해서 모든 초 이제 매일 매월 그래서 10분마다 요일 상관없이 모든 월 모든 시에 대해서 실행되게 해달라 이 뜻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이는 0, 39 별별 1-5는 매일 월에서 금요일 오전 9시 30분에 실행하는 거고 이거는 그 요일은 상관없죠. 모든 월에 대해서 매월 1일 정오에 실행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6시 오후 6시에 실행하게 해달라. 여기에서 이제 물음표가 들어가는 거는 상관없다 했으니까 초, 분, 시, 일 무슨 일인지는 상관없다. 근데 여기에서 조금 궁금하실 수도 있으신 게 실행 요일 같은 경우가 여기서 0에서 6 또는 무관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는 뭐 1에서 5 그러니까 1이니까 0이 일요일이니까 1은 월요일이겠죠? 그래서 월요일부터 1, 2, 3, 4, 5 월, 화, 수, 목, 금 1에서 5 월요일에서 금요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먼데이에서 프라이데이 이거는 되는 건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숫자를 넣어서 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요일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크롬 표현식은 사용하면은 일정 반복 주기를 좀 더 특정 지어서 설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일정 시간마다 로그를 출력하는 거에 대해서 실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실습에 들어가기 전에 좀 간단한 실습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방식들 픽시드 레이트와 픽시드 딜레이 그리고 크론의 방식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지 제가 지금 아직 이게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여가지고
우선은 제대로 DB나 그런 게 있진 않지만 우선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잠시 인텔리제이에서 다시 연결을 하겠습니다. 네, 인텔리제이로 넘어왔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을 이렇게 해놨어요.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게 이렇게 하자면은 확대가 됐겠죠. 자, 차례대로 픽시드 레이트, 픽시드 딜레이, 그리고 크론을 활용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요일별로 하는 게 진짜로 되는지, 이게 숫자가 아니라 이렇게 넣어도 영어로 넣어도 되는지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한 거고요. 아까 저희가 보았던 그 예시들과 똑같은 거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크게 매출 그리고 랭킹 정사는 좀 따로 레포지토리를 파서 거기에서 이제 적용을 했어요. 그렇게 돌아가도록 따로 프로젝트와 따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은 얘네들은 매번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한 번에 모아가지고 그냥 하면은 그 데이터를 이제 저장해 뒀다가 거기서 필요할 때 빼오는 게 훨씬 서버를 활용하는 데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진행하기로 했고, 우선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우선은 이거는 테스트 기간이 아워로 돼 있네요. 잠깐만 미닛으로 바꾸면 우선은 상관없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DB가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DB 안 될 거긴 하거든요. 어쨌든 그래도 그냥 하자면 여기에서 먼저 레비뉴는 매출이에요. 그래서 매출을 기준으로 이 매출의 액들을 기준으로 저희가 스토어라는 그 스토어의 랭킹을 세울 거예요. 그래서 그 스토어 랭킹에 로그가 찍히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어가 보면은 이제 랭킹을 대한 로그가 이제 찍힐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DB가 없기 때문에 매출 데이터가 없을 거라고 뜰 건데 우선은 여기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켜져 있는 거는 scheduled fixed rate 5초마다 실행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런을 누르면 잠시 실행이 되기를 기다리면서 보면은 자 이렇게 뜬습니다. 떴고 또 뜨고 초를 세볼까요? 1, 2, 3, 4, 5 1, 2, 3, 4, 5 제가 초를 빨리 세나 보네요. 이런 식으로 그 초가 지날 때마다 여기에서는 지금 제가 빨리빨리 하려고 5초로 설정을 해놨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픽시드 레이트의 경우는 5초 간격으로 실행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잠깐 멈추고 주석 처리를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이 밑에 있는 픽시드 딜레이에 대해서 해보자면 픽시드 딜레이는 5초라는 텀을 두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아까 픽시드 레이트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이제 데이터가 있다면 그 데이터에 대해서 뭐 정렬을 한다던가 조회를 한다던가 하면서 시간이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을 제외하고 5초 그 앞에 작업이 끝나고 5초 뒤에 그 다음 작업을 다시 시작하고 이 로직을 다시 반복하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여기에서 보여드리는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텔리제이 같은 경우는 이게 떠요. 크론 표현식이.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매 6시, 오후 6시 매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지금 똑같이 뜨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것도 지금 여기에서 바로 뜨는데 우선은 매 5분, 매분, 매 6시 뭐 이런 식으로 다 고를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매 자정을 원한다 이러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근데 저희가 지금 바로바로 하기가 어렵잖아요. 이거는 지금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고 얘를 1분도 좀 너무 긴데 1분 말고 초 몇 초마다 너무 짧나요? 똑같이 5초로 할까요? 매 5초마다 한다. 이러면은 이렇게 그런 표현식을 통해서도 이렇게 스케줄링이 반복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런 표현식을 사용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간격이 짧아지면은 조금 애매해지는 게 이 앞에 지금은 아무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데이터가 많이 있는 상태라면은 그거를 조회하고 이제 랭킹이기 때문에 정렬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 정렬을 하면서 그 작업에 대해서 시간이 5초가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은 이 이전의 작업이 이 시간 안에 못 끝나면은 그 작업이 취소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간격이 좁을 경우에는 그 앞에 있던 그 작업을 끝내지 못해가지고 그러한 이 로직이 제대로 반복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크론보다는 픽시드 라이트나 픽시드 딜레이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지금 프로젝트에서는 픽시드 딜레이를 쓰려고 합니다. 그것도 지금 5초는 좀 너무 짧아가지고 30초로 우선은 잡아놓기는 했는데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이거는 먼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스케줄링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요. 직접 하는 실습은 제가 다시 새로운 거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이전 프로젝트인 데이트픽 프로젝트를 잠깐 열었고요. 스프링 스케줄링이 적용이 안 된 프로젝트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플리케이션 이 클래스에 위에 올려야 된다고 했었죠. 어떠한 어노테이션을 올려야 되냐? 스프링 트 애플리케이션을 넣어주시고요. 어머 있었군요. 저기 있으니까 저는 여기서 넘기고요. enable scheduring을 넣어주겠습니다. 지금 들어간 건 스프링 스케줄링을 위해 필요한 거는 이 둘이고요. 이 2개를 넣어준 거고요. 스케줄링 활성화를 위해서. 그럼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보고 있었던 키워드 서비스를 보면은 이렇게 키워드를 역대 인기 검색어 조회 기능이 있습니다. 데이트픽이라는 프로젝트는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를 추천해주는 프로젝트 그 서비스고요. 다른 사람들이 올린 그러한 키워드별로 뭐 서울에 있는 뭐 서울 남산타워 아니면 뭐 제주도 한라산 이런 것처럼 그 키워드 많이 들어간 키워드를 주제로 인기 키워드 검색어가 뭐가 있었는지 이렇게 알 수 있는 거를 한 거고요. 이게 사용이치로 가보면은 네, 검색 조회 기능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게 계속 반복되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계속 호출이 되도록. 그러니까 스케줄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컴포넌트를 붙여줘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거는 제가 뭐 따로 포스트맨을 돌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로그를 찍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비스에서 여기서 할까요? 로그를 생각해보니까 저쪽에서 찍었네요. 근데 뭐 저기에서도 하면 되니까. 그래서 검색, 인기 키워드 검색 조회, 인기 키워드 조회 시작을 넣어줄 거고요. 조회 중. 리턴을 하고 나서 할까요? 리턴하고 인기 키워드 조회 완료. 생각해보니까 리턴 위에 있어야 되겠네요. 리턴하면은 넘겨져 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인기 키워드 조회 중 조회 완료 넣었고요. 여기에서는 사실 이게 찍히는 게 여기에서는 그냥 빼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반복을 할 거니까 이렇게 반복을 할 거고요. 반복하기 위해서 이제 스케줄드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면은 좋을까요? 어차피 지금 여기가 DB를 많이 생성을 해놓지 않아가지고 금방금방 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은 픽시드 레이트로 5초마다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실행을 돌려보면 네, 여기에서 지금 DB를 보고 DB에서 지금 조회를 해온 거죠. 인기 키워드 조회 완료되고 키워드 조회가 들어가고 DB 테이블 보고 조회 완료가 뜨고 이거를 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 픽시드 딜레이를 한번 해볼까요? 어머나, 딜레이로 한번 해보면은 DB를 이게 여러 개를 준비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이건 조금 아쉬운 점이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이거는 제가 지금 있는 거를 사용해서 한 거였지만 만약에 나는 이거를 그냥 해보고 싶은데 하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잠깐 뭐 만들어 보자면 이게 어쨌든 이 스케줄드가 붙은 애가 계속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타고 메서드를 타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로직을 쭉 훑고 와서 하는 것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서 것처럼 그냥 여기에선 로그만 찍어 보겠습니다. 아까 이거 지웠다는 거 그새 까먹었죠? 그래서 반복 시작 하고 반복 끝을 해줄 거고요.
해줄 거고, 또 이제 이 사이에서 좀 딜레이가 있으면 원해서 한 3초를 해주려고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네요. 익셉션을 안 처리해줬어요. 지금 처리해주면 지금 되죠? 이게 밀리세컨드 단위이기 때문에 이게 3초가 3,000원이 되는 거고요. 자, 이거를 한번 돌려보면은 지금 위에 선 지웠습니다. 시작을 하고 반복 시작됐죠? 둘, 셋 하고 반복 끝.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은 픽스 딜레이를 썼기 때문에 앞에가 시작하고 3초가 끝나고 5초입니다. 그러니까 총 8초가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엑셀러레이트를 쓰면 얘를 10초로 해볼까요? 10초. 픽시드레이트는 앞에 있던 작업이 끝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될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깜빡이는 속도가 1초당 한 번인 것 같아서 이거를 보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아까랑 좀 다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는 지금 픽스드 레이트는 5초로 설정했지만 지금 진행 시간이 10초가 되니까 그냥 이제 10초에 맞춰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픽스드 레이트가 아니라 크론으로 했다면 초 분시월 몇배 5초가 되죠. 얘는 10초가 걸리는 거를 어떻게 될까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 TIL인데요. 스프링에서 스케줄 더 어노테이션을 사용해서 스케줄러를 구현할 때 픽시드 레이트, 픽시드 딜레이, 그런 세 가지 속성을 활용할 수 있는데 각 속성의 동작 방식은 이렇습니다. 픽시드 레이트는 이전 작업의 완료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주기로 작업을 실행하고 만약 이전 작업이 지정한 주기보다 오래 걸리면 다음 작업은 대기열에 쌓였다가 이전 작업이 끝나자마자 즉시 실행돼요. 아까 같은 경우로 보자면은 이제 10초를 다 기다렸다가 다음 작업이 진행되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픽시드 딜레이는 이전 작업이 완전히 완료된 후 지정한 시간만큼 대기한 뒤에 다음 작업을 실행. 각 작업 사이에 일정한 지연 시간 텀이 있는 거고요. 크로는 특정 시간에 작업을 실행하는 거고 만약 이전 작업이 다음 예약된 시간까지 완료되지 않으면 해당 작업은 건너뛰고 다음 예약 시간을 기다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쨌든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 스케줄링 방법에 있어서 픽시드 레이트는
작업 완료 여부랑 상관없이 일정한 주기로 계속 반복한다. 근데 지정한 주기보다 오래 걸리면은 대기열에 쌓아둬서 이제 차례대로 순차적이죠. 순차적으로 가게 하는 거고, 픽시드 딜레이는 이전 작업이 완료된 후를 기준으로 그 대기를 했다가 텀을 두었다가 다시 반복을 한다. 그래서 첫 번째 쉬고 텀 두고 두 번째 쉬고 텀 두고 이런 식인 거죠. 그리고 크롬 같은 경우는 특정 시간에 작업을 실행하는데 이전 작업이 예약된 시간까지 완료되지 않으면 지금 하던 작업을 그냥 건너뛰어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예약 시간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같은 작업을 반복해주는 스프링 스케줄링은 아주 장점만 가득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먼저 단일 서버에서만 동작한다. 즉 서버가 여러 개일 경우 각각의 서버가 중복 실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개의 서버가 있으면 각 서버가 같은 작업을 두 번 실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실행 상태를 저장하지 않는다. 어노테이션 스케줄들은 단순한 실행이기 때문에 이전에 실행된 상태나 실행 기록을 저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전 실행이 실패했는지 체크하고 싶다면 쿼츠 스케줄러를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량 데이터 배치 작업에는 부적합하다고 하는데요. 만약 수백만 건 이상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작업이라면 스프링 배치 같은 전용 배치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쿼츠 스케줄러는 스케줄링을 더 정교하게 관리 가능하고 스프링 배치는 대용량 데이터 처리에 좋다고 하는데, 제가 아직 이 부분들은 미처 공부가 안 된 상태이기에 좀 기회가 된다면 추후 공부 후에 관련해서 발표 다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공부하고 알게 된 정보를 기록하고 또 저처럼 개발에 처음 발을 들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발표 자료를 만들어 보았고요. 모쪼록 잘 이해가 되었으면 하고 또 이제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내용 중 질문이나 피드백 주실 부분이 있다면 편히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